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뭐죠? 2018년도 9월 달에 본 전국연합 모의고사. 그러면 369는 모의고사를 봐요. 고1 리더. 이해되세요? 네. 모의고사는 수능 성적을 위한 연습일 뿐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안 실려요. 근데 특수반 들어갈 때는 넣어요. 공부하는. 근데 예고 애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 이해되세요? 인문계 같은 데 특수반 만들 때 들어갈 때 성적이 돼요. 근데 이렇게 369 모의고사를 시험 문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모의고사도 시험법이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시험을 바로 본 다음에 그걸 시험 범위에 바로 넣기도 한다고. 그러면 전년도 기출문제도 나 작년도 한 3년도치 몇 년도가는 기출문 몇 년도 3월 6월 9월 기출문제는 3월달 기출문제는 시험법이다 이렇게 넣는 학교도 있다고. 알겠어요? 네. 자, 다음에 이게 전부 몇 문제예요? 영어가 45문제네. 45문제인데 이게 5번 있죠? 5로 나누면 몇이에요? 9개씩 딱딱 떨어지냐? 한번 세볼까요? 1번이 몇 개요? 1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맞나요? 네. 9개로 딱딱 안 떨어진다고. 8개 내지 10개. 그럼 9개니까 하나 더 넣으면 10개. 이 정도로 한다고. 11개 하면 너무 많고.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2개를 모르면 5번은 9개 됐어? 그러면 4번 써야지? 이렇게 쓰니까 낮추기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세요. 9개인데 8개에서 10개 사이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딱딱 떨어져서 9개가 떨어지는 건 아닌 거야. 이해됐죠? 자, 다음에 이 듣기 대본이 있는데 영어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그러면 아니 이 듣기 대본은 듣기는요 듣지를 않았으니까 안 풀어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거 읽어보고 풀어. 이걸 빠르게 읽은 다음에 듣기를 풀어.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영어를 저는 잘 못해요. 그러면 이 듣기 지문을 한 3개 정도를 통째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 외우면 어려워. 2번째 외우면 그냥 외울만해. 3번째 외우면 빠르게 외우잖아요. 그리고 공통성이 생겨서 듣기는 이렇게 내는구나. 이런 것들 나오는구나. 단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단어만 바뀌어. 요거 단어 바뀌어. 요거 바뀌어.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답 나올 때 됐네. 이렇게 딱딱딱 예상이 가능해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듣기 형식. 뭐라고요? 듣기 형식. 듣기에 나오는 틀이 딱 이렇게 금전 계산하는 문제, 뭐 하는 문제, 그림 보고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듣기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듣기를 하나도 안 듣고 선택지에 있는 써있는 글자만 보고 듣기는 하나도 안 듣고 찍는 방법 해갖고 유튜브로 녹화해갖고 우리 아들이 녹화해놓은 거 있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자? 뭐라고요? 독해를 해서 3개에서 5개만 외우자. 그럼 듣기 점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듣기 그래도 10개만 외우자. 그럼 듣기가 나중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비슷한 문장도 많이 나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듣기 쭈루루루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듣기가 몇 번까지예요? 5, 16, 17번까지인가 보네. 맞아요? 네. 그럼 17번까지 듣기 출제 의도. 그러면 돼. 신기하다. 뭐가 나와요? 출제 의도. 뭐라고요? 출제 의도. 이렇게 출제됐어.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이 출제 의도를 1회, 2회, 3회 듣기를 파악하다 보면 여기는 출제 의도가 화자 선택 파악이야? 상황에서 적절한 말 고르기야? 그러면 적절한 말 고르기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단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몇 개를 한번 외워보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나는 국어하고 영어만 잘하면 되잖아. 막말로.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듣기, 이거 단어도 쉬운데, 이거 해석하면 쉽거든요. 금방 하거든요. 모르는 단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거 외우라는데, 도전 한번 해봐야지, 도전. 요번 달에 지금 며칠이요? 12일이잖아요. 듣기 평가 10개만 외우면, 듣기 보통 17개에서 내가 한 10개 맞던 애, 한 5개 맞던 애, 15개씩, 13개씩은 맞춰요, 맨날. 그럼 몇 점 올렸죠, 벌써 여기서? 요번 달 목표. 듣기 외우기. 이 지문 외우기. 책 사서 외우면 돼. 외우기 연습도 하면서. 이해됐나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 가면 이거 듣기 평가를 해요, 계속. 오전에 시키고. 그럼 자꾸 연습하면 해결해요, 보통. 영어를 웬만큼 해갖고 3등급 안에 들어가면 듣기는 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응? 자, 하나하나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를 응급하게 네 상황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 안 그런가요? 자, 그럼 이 문제 볼까요? 18번. 글의 목적 파악하기. 자, 스티븐 씨께 이렇게 드렸었죠. 한 칸을. 이걸 형식 단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형식. 한 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쓰고 한 칸이 들어가 있어요. 한 줄이. 한 칸이. 그러면 형식 단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서론이고 본론은 2개야. 그럼 이게 내용 단락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면 형식 단락은 들여쓰기 할 거예요. 뭐라고요? 형식 단락은 한 칸 들여쓰기. 내용 단락은 여기에 있는 주제랑 여기 있는 주제랑 연결된다고,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내용 단락이야. 내용 단락은 2개로 묶이든 3개로 낚이든 하나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식 단락은 모양 보고 형식하는 거고, 이 내용의 유사성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용으로 한번 끊어보면 이것은 배송 회신입니다. 불행히도 그러면 회신인데 별로 안 좋은 거네, 그지? 불행히도 나오면 이런 걸 연결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연결어. 이렇게 역삼각형 치는 거예요. 연결어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예측이 되는 지표라고 해요. 지표. 지시하는 표시라고. 지시하는 표시로 연결시켜줘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불행히도, 자, 봐봐. 가게에 대한 건데요. 가게에서 구매한 배송. 배송인데요. 불행히도 그럼 배송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배송 얘기인데요. 불행히도 이렇게 왔어. 그러면 잘못됐구나. 예측되는 거잖아. 예측. 파손됐대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파손됐는데 니네 어떡할 거예요? 대체 똑같은 제품을 구입했고요. 배송할 거예요. 그래서 뭘 다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시간 정해가지고요. 정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끝이네. 뭐라고요? 시간 정하자고요. 바로. 자, 뭐라고요? 배송 부서졌는데요. 다시 보낼게요. 부서졌는데요. 다시 보낼게요. 파손됐죠? 네. 다시 보낼게요. 뭐라고? 시간 좀 정해요. 그죠? 네. 전화할게요. 미안해요. 끝이네요. 그래, 목적 뭐예요? 미안해요. 다시 보낼게요. 줄거리가 목적이고 주제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뭐라고요? 당신 거 부서졌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보낼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3개라고. 여기 안에 뽑아진 요게 뭐라고? 소주제라고, 소주제. 부서지는 걸 다시 보내는 걸 미안합니다. 끝. 됐나요? 요런 것들 해서 배송인데요. 불행히도 그러면 뭐라고? 부서져서 다시 보내는구나. 끝. 네. 아니, 생각이란 걸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는 뭐라고요? 출제 의도가? 심경이에요. 심경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디 나와요? 심경, 마음, 어조, 분위기, 태도. 전부 다 뭐 어디 나와요? 서술어에. 어떤 느낌이니? 근데 변화했대요, 변화.
자, 보니까 그랜트는 촛불 끄고 누웠다. 심지에 장좋다 더운 날이었다. 그녀는 앞에 나오죠. 시시어로. 그녀는 공허한 천둥 소리를 들었다. 천둥 소리 들었다. 누워 있었다. 가뭄이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날 밤 이거 바뀌죠. 네. 오, 뭔가 바뀌었어요. 그날 밤 늦게 기다려온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귀 기울였다. 시간이 변했어. 그죠? 그러면 뭐라고 이거는? 가뭄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그날 밤 뭔가가 일어났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날 밤 뭔가가 일어났나 볼까요? 뭔가가 일어났나 보니까 큰 소리 내면서 우르릉거렸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시간 변했네요. 빗방울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뭄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날 밤 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어. 맞아요? 또 끊었더니 그건 뭐야? 희망이야. 멈추지 마. 비야 내려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밖에 나가서 소리 질렀다고. 영어를 하더라도 흐름이란 게 있구나. 가뭄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날 밤 드디어 우르릉 쿵쾅 하더니 비가 떨어졌어. 그래서 나가서 신난다. 멈추지 마. 비 왔네. 이렇게 끝이네. 연결이 되죠? 네. 단락과 단락을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 한 덩어리의 문장 같지만 이렇게 끊어져요. 제일 처음에 아까 뭐였어요? 가뭄이 심했다. 그죠? 그날 밤에 드디어 변화가 있었다. 그러더니 빗방울 떨어졌다. 신나서 돌아다녔다. 끝이죠? 이렇게 흐름인데 쭉쭉쭉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 덩어리, 무슨 일인지 대충, 무슨 일인지를 한 다음에 줄거리를 하면 풀려요. 시험 문제가. 근데, 단어 못 늘라고, 모르는데 어떻게, 다 읽었어, 단어? 아니잖아. 전체적인 흐름을 잡더라도 뭔가를 생각해야지. 이해됐어요? 네. 자, 또 하나 봅시다. 필자의 주장이래. 주장이 뭐야? 주장이 주제야, 주제. 자, 그럼 영어는 뭐라고요? 주제를 찾아가지고, 주제랑 가까운 거 쓰든지, 맞는 거 찾아가면. 주제랑 틀린 거 쓰든지. 하면 맞아요. 주제 찾으면 영어 80% 끝난 거예요. 70%, 80%. 이해됐어요? 자, 이게 한 단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단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형식 단락은 이렇게 하나지만, 제일 처음에 뭐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바꾸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는가? 그럼 끊었어요. 격려하는가? 한 문장. 다이어트 중에서 몸무게, 친구, 만나고 가정해보자. 그럼 가정했어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이걸 쭈르륵 했을 때 동사가 뭐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은 격려하는 거. 주둥이니까. 그죠? 네. 그럼 격려 뭔 거죠? 격려. 요 단어만 알면 되는데 몰랐다고 쳐봐. 그렇다면 다이어트, 몸무게, 친구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친구를 만났다. 가정에다. if 만났다. 그럼 만났다. 격려해야 되는데 만났어. 그럼 뭘 하고 싶어? 야, 다이어트 열심히 해. 파이팅. 그거 아뇨. 그래야 변화되는 거 아뇨. 행동이 바뀌는 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그러면 기분 좋다.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가정해보면 이렇게 가정했더니 이렇게 결론됐죠. 그럼 이 두 개는 내용 단락으로 묶어줘야죠. 형식 단락은 한다, 두 개 됐네. 원래 형식 단락 하나지만 네. 내용으로는 두 개잖아. 왜 두 개? 요거 A 단락 내용, 이거 B 단락 내용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긴 글인데 이걸 요약하겠죠? A로 요약, 이렇게 B로 요약.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요약하든 간단히 요약하든 요약해갖고 여기다 매치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거는 격려하는 걸 예시를 쓴 거죠? 그러면 누구든 긍정적인 말, 피드백, 고무적일 것이다, 고무적, 이렇게 흥을 이끌어내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접속사 연결에는 무조건 뭐라고요? 역삼각형. 잊지 마요. 접속사. 왜? 여기도 연관되고 여기도 연관된다고. 근데 동그라미는 긍정적, 세모는 부정적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거는 역삼각형 해야지. 양쪽에 다 영향주니까. 자, 그러나
야, 긍정적이게, 잘했어. 그러면, 오, 기분이 업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대화를 끝내버려. 피드백을 막 뭐라고 해. 그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친구들을 받게 되는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대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피독하면 기분이 좋은데 안 그러면 이게 결과로 완전히 살 빠질 때까지는 힘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 대신에. 그러니까 물어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 다 물음표죠. 질문한 거. 네. 이건 뭐 한 거예요? 대화의 예시 아니에요? 대화의 예시. 예를 들어서 뚱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 과정을 멋있게 만들어가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격려할 때 만났어. 그치? 그러니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돼? 긍정적인 말로 하는데 뭘로 하라고? 과정으로 하라고. 끝이네?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내용을. 그걸 다시 영어를 보면 안 돼요. 영어 지문.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쌤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긴 게 복잡해요.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영어 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체크하고 보고. 그러면 모의고사도 공부할 수 있겠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번이 또 없잖아요. 20번이요? 이건 해설집 답만 있는 거예요. 문제지가 아니에요. 문제지에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문장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뭐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해설지에. 자, 나중에는 알려줄 거예요. 이 문장하고 한국 문장하고 영어 문장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근데 답안지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맞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당신의 아이 지능과 재능 칭찬. 칭찬했죠? 자존감, 동기부여.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칭찬만 해줬어. 동기부여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애 망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나,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칭찬의 역효과 나오잖아요. 역효과. 그러나. 요거는 칭찬이잖아. 그러잖아. 여기 단어가 나오면 역효과다. 반대다. 이거는 효과 있다. 이건 역효과다. 그게 뭐라고? 얘가 연구했다고. 얘가 누구야? 이렇게 안 읽어도 돼. CD가 연구했다고. CD와 그녀의 동료들이 실험했다고. 실험했다고. 뭘 실험했어? 이렇게 빠치친 만큼. 어디? 이만큼. 우리가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칭찬할 때 아이들은 더 조심하게 된다. 도전을 피한대. 피하니까 실패하게 만든대. 평가하니까 무서워한대. 여기까지네. 자, 뭐라고? 재능을 칭찬하면, 재능이 있어. 근데 실패하면 재능이 없다고 되잖아. 그러니까 도전 안 하고, 피해가지고, 실패하게 되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왔어? 동기부여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연구를 했어. CD가 연구를 해보니까, 애들이 조심해서 피한다고.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 하게 된다고. 왜 그럴까? 설명 나오겠네. 자, 아이들은 뭐라고? 재능을 가진다, 못 가진다의 메시지가 있지. 그치? 네. 그래서 만약이네. 자, 실수를 했는데, 잘못했는데 당신이 지능이 부족해. 재능이 부족한 것이라면, 그죠? 뭐 노력을 해봐야 지능 부족하면 또 실수하잖아. 자, 다시 여기는 뭐라고? 지능이 뛰어나다 라고 하면 공부 많이 할 것 같지. 그러나 실패했다고. 왜? 지능이 뛰어났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실수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자꾸 실패하니까 난 지능은 뛰어나는데 실패하지. 그러니까 회피하지. 네가 그랬잖아. 너 머리는 되는데
머리는 뛰어나는데 공부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도 또 해봐야 또 실패하면 또 욕먹고 뭐라고 듣고 그냥 안 해버려야지. 무기력하게 되고 지능이 실수를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능이 나쁘면 실수를 하고 잘했구나 칭찬하는데 머리도 나쁜데 노력했나 그랬는데 조금만 실수하고 못하면 너 지능이 좋은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면 이거 이해돼?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거지. 자, 다시. 그럼 나중에 이거 하나 문제를 뽑아주면 되잖아, 내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준 다음에. 이해됐어요? 저 다시 22번 봅시다. 출제 의도에서 주제 파악하기. 다 주제 파악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주제지? 한 번에 어떻게 다 파악해, 이걸? 자, 읽어봅시다. 패스트 패션은 주어져. 서술어는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되고 만들어지고 팔리는 유행의 의류다. 그럼 패스트 패션은 의류다. 의미한다. 의류를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패션이 당연히 의무지. 뭘 아니야? 맞아요. 패션은 패션이지. 그 상품은 비용을 들게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비용을 그렇지만 그러나 나오네. 그러나 그치? 심각한 대가를 수불한다. 맞죠? 자, 패스트 패션은 뭐라고? 의류 종류인데 많이 안 쓰더라도 비용을 많이 쓰진 않더라도 심각한 대가. 그럼 패스트 패션은 심각한 대가를 수반하는데 뭔지 보면 되잖아. 그게 노동력 착취래. 노동력 착취 공장. 위험한 환경이래. 임금이 적대. 환경을 훼손한대. 전 세계 운반되면서 오염원을 만든대. 버려진 의류가 매립지에 쌓인데 왜 그러냐? 패션인데 패스트로 빨리빨리 변하니까 빨리빨리 입고 빨리빨리 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나쁜 것들이 생긴다는 거네. 끝이네?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봤어요? 공정커피? 생산자도 뭐라고? 노동 착취 안 하고 환경 오염도 덜하고 이동할 때도 오염 좀 덜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공정무역, 공정커피 아니? 그런 개념으로 해서 쭉 패스트 패션은 하면 패스트 패션 딱 했어. 심각한 대가를 수반해. 나쁜 거 이런 종류가 있어. 그러면 1, 2, 3, 4, 5 아닌 거 5개, 5번째가 아닌 거 찾아라 해서 5번 답하면 제일 좋겠네. 이 문제는. 우와, 이거 뭐 보고도 문제를 대충 찍어내네. 이걸 이렇게 읽어보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부터 가르쳐 주는 거야. 왜? 그 다음에 뭐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못 풀어? 이거라도 보고 다시 풀으라고. 지금은 네 수준에서는 아니고 영어부터 풀으라고 하면 쌤 이거 한 해분 다 풀으라면 저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그치?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문단이 단락이 이런 거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러나는 이렇게 쓰고 하는 구조라는 게 있구나. 이런 종류를 여러 개를 알면 글을 쓸 때 글을 빨리빨리 읽어내겠구나. 그게 노하우고 기술이겠구나 라는 생각하지. 자, 또 보자. 만약 이쁘네. 만약 여러분이 독감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구치적 운동하래. 그러면 면역력이 촉진된대. 운동하면 면역력 촉진된대. 맞아? 연구 있네. 운동 방관시켜준대. 보여준대. 좋은 거. 그러나 또 써있네. 봐봐. 운동하면요 면역력 촉진시켜줘요. 당연한 거 써놔. 그러나 어떨 때 운동하면 망해? 아플 때나 면역력 떨어졌을 때. 운동도 좋지만 치료에는 나쁘다. 자, 연구는 적당히 운동하면 좋아. 만약 그런데 아파. 그런데 이거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아플 때는. 왜? 쉬어줘야 되는데 운동은 적절한 스트레스를 줘서 신체에다가 그 스트레스를 회복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요거 그러나잖아. 그러나 결론은 뭐야? 따라서 결론 좋지 않은 방향이야. 아플 때 하면. 만약 아플 때 하면 딱 나눠주잖아. 이렇게 흐름이.
요 앞에는 뭐야? 운동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플 때 운동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런 설명이에요. 딱 설명한 거는 됐어요? 자, 다음. 자, 24번은 뭐냐? 이런 문제네. 도표의 내용을 해석해내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 도표를 보고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걸 찾았다. 이거 찾았다. 아, 도표를 보면서 요걸 가서 다 확인해서 아, 도표를 이런 식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읽는구나. 라는 걸 해보면 점점 늘겠죠? 그러면 이 도표 해석만 문제지 하나 살면 도표 있는 걸 계속해서 요걸 갖다가 그걸 도표 해석하고 보고 한글로 본 다음에 영어로 어떻게 썼나 보면 아, 이런 도표 나오면 이렇게 1, 2, 3, 4, 5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통달하면 금방 풀겠네. 이해됐어요? 이런 게 뭐라고? 도표 유형. 도표는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점검하고 골라야 돼요? 이런 게 유형이야. 다음. 세부 내용 파악하기. 오, 그러면 세부 내용을 파악했대. 자, 이건 어떻게 읽으라고? ED는. 왜 읽어? ED는. 사람 이름이겠다. 그럼 ED는 하면 돼. 이게 에디 아담스인데, 에디 어덤스 하면 틀리냐? 수능에? 아니요. ED는 주에서 태어났대. 얘는 태어났다. 그럼 태어나면 사람이겠지. 강아지겠냐? 그는 고등학교 신문기자가 됐는데 강아지냐? 열심히 지냈지? 네. 근데, 컴마 있으니까 졸업 후 군대 갔네, 그지? 맞아요? 또 연도 나왔네. 직원이 되었네. 또 연도 나왔네. 10년 지네. 이렇게, 그지? 그렇게 해갖고 상도 받았네. 잡지에 실렸네. 끝이네. 연도만. 태어났다. 졸업 후 58년, 62년, 10년 뒤 하면 끝이네. 아, 이런 걸 뭐라 그래? 시간순으로 배열했구나. 아, 네가 말로만 듣던 문장을 시간순으로 배열했구나. 아까도 그날 다음에 시간순으로 할 땐 다 끊었잖아. 시간이 달라지면 다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다 끊고 어떤 걸 얘기하고 그러나 접속사 하면 끊고 접속사 나오면 무조건 다 끊고 그치? 전체 흐름에서 문장 보는 거 알겠지? 자 보시면 세부 내용 파악하겠는데 she's for school 그치? 근데 신발이래 신발이요 신발이 뭐 한다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뭐요? 판매해? 수익이요? 학교 짓는 데 쓰요? 아 그래 그러면 신발 기부하세요 끝이네. 무엇을? 신발을 어디서? 수거함에다가 언제? 이때 어떻게? 이렇게 넣으라고 담아서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걸로 연결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끝이네? 그럼 신발 수거한다고 끝. 되게 어려워? 아니잖아 그지? 기부하라고 이런 것처럼 쫄지 말라는 난이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는 1등급이 내가 안 맞아도 상관없거든. 1등급 나오거든. 90점 맞으면 서울대도 2등급도 50%가 서울대 갔어. 서울대 합격생의 50%가 2등급이야. 자 그러니까 이만큼 못 만진다고 돼. 못 만진다고 쳐. 이거부터 맞춰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거 쉬운 거. 쫄지 말아야지. 쉬운 거부터 맞춰야지.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야지. 여기 어려운 거 하나 맞추면 뭐예요? 여기 똥 해갖고 쉬운 거 2개 똥 틀리고 헤 웃으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또 봅시다. 세분화형 파악하기래 뭐 나왔어? 나올 때 TV? TV가 뭐라고? 프리미엄 TV라고? 특별기회래? 가격이래? 기간이래? 그럼 판매하는 거네. 이렇게 기간, 할부, 배송 설치, 증정품, 헤드셋 주고 끝이네. 이거 보고 맞춰서 요거 보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쉽지 이 사람아. 쉬운데 문제는 이거 다 영어로 써있지. 영어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우면 금방 된다는 건데 쉽진 않다는 거지. 아, 그런데 그러면 문법은 뭐나요? 문법 수업 한다지. 한번 볼까? 자, 볼까요? 해설이 심스가 심이래. S가 붙으면 안 된대요. 그럼 문법 해야 되네, 확실히? 간단하게. S만 하나 빠졌네. 내용으로 해서는 소용없네. 네, 무슨. 여기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심스가 아니라 심으로 바뀌어야 된대. 그러니까 완전 문법이네. 근데 해석은 할 수 있어, 해석은. 나의 아버지는 음악과로 늦었는데, 늦게 3시에 일했고, 그래서지, 그래서. 그래서, 일했고, 그래서 결론. 잤다, 늦게 잤다. 그 결과, 쳐야지. 맞아? 네. 돌보라고 했어. 그치? 그는 무책임한 아이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 아버지가 대략 3시에 일했고, 주말마다 늦잠 잤고, 그 결과, 뭐라고? 어렸을 때 많이 못 놀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 나에게 했던 방식들이 우스워 보인다. 예를 들어, 해야지. 잔디 깎으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했어. 그 일은 지난 점에 길었고 계속되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잔디 깎는 일을 시켰는데,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이런 현상으로 일어났고, 어떻게 됐는데, 그걸 계속했다고. 끝이네? 그렇게 안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문장 한 문장 해봐야 되네? 비가 내렸고, 이렇게 중요해야? 아니죠. 이렇게 요거 하나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흐름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법성 판단, 문법성 판단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자. 해석되면. 해석부터. 뭐부터? 해석부터. 뭐부터? 주제 찾는 것부터. 자, 이것도 주제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사건의 원인을 찾는, 즉, 이네. 설명 이야기래. 그것이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들어봤어요? 그럼 됐네. 스토리텔링만 되네. 이유다. 경험으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경험과 이야기를 행동하고 방식하고 일반화한다. 일반화한다.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거를 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는다. 스토리텔링으로 원인을 찾는다. 그 원인의 사례를 찾는다. 그거를 찾고 일반화시킨다. 그래서 원인하고 뭐라고? 결과랑 매치한다. 그래서 이해한다. 그치?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네. 하지만 나오네. 원인과 결과를 맺히는데 그게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다. 끝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귀착은 잘못된다. 때때로 잘못 연결시킨다. 오히려 그 결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원인과 결과를 만나게 한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인과관계를 잘못하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지? 사건이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복잡해져. 만일 인과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발생 안 하면 인과관계가 끊어져. 결과는 똑같이 나오다. 하지만 뭐라고? 원인이, 사람들이, 이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지? 하고. 하나의 원인이 되는 행동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막지 못해서 이게 안 돼? 그럼 이거 탓이야. 이렇게 해버린다고. 왜? 끊어졌어.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 된 다음에 이거 된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런 탓이야. 하고 해버린다고. 됐어요? 자, 복잡하지만 이거는 되지. 여기서 인과관계를 연결시킨다는 건 나오지. 근데 하지만에서 확 나뉘었지. 인과관계가 안 열게 되면 복잡해갖고 헷갈리다는 거 얘기했지. 그렇게 되면 만일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인과관계를 맺지를 못하지. 근데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과는 같아. 근데 인과관계가 안 돼. 그러면 제 탓이야 하고 그냥 해버린다고.
인과관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됐어요? 됐어요? 다시 딱. 자, 다시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가게를 떠난 뒤 시간이죠. 나는 차 안에 잠겼다는 걸 알게 되었다. 차 안에. 절망에 빠졌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그랬어. 그럼 답변이 뭘 거야? 무슨 일이죠? 열쇠 없어요. 뻔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거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심이세요? 멀어요.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고마워요 돈 주려고 했는데 거절했다. 운동하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자전거 타고 떠났다. 끝이네. 흐름 잡혀요? 차 안에 뭐라고요? 핸드폰하고 열쇠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죠?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핸드폰을 주면서 전화하세요. 제가 가지러 갈게요. 갔다 왔대. 3마일이나. 그래서 땄지. 그러니까 고마워요 하고 돈 주려고 그랬지. 근데 괜찮아요. 저 운동한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나 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끊어보면 어디서 끊어야 돼, 이게? 자, 차 안에 넣고 잠갔죠? 그러면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무슨 일이죠? 하고 물어봤죠? 네. 누가? 자전거를 타는 10대 한 명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나하고. 그랬더니 차 안에 넣어서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차 안에 잠겼어요. 그랬더니 그럼 핸드폰 빌려주고 전화하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럼 자전거 타고 가서 갖다 주지. 그랬더니 돈 줄게요. 그러고 괜찮아요. 운동한 거예요. 끝. 어려운 단어 있어요? 복잡해요? 이게? 아니 이게 영어 단어로 나와서 복잡해 보일 뿐이지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막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막 국어처럼 아니면 무슨 뭐 철학이 필요해요? 아니면 막 엄청난 지식이 필요해요?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독해해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포기한다고 애들이. 나 못해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글자 다 읽었어요? 아니에요. 몇 개를 읽어도 찾으면 돼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자, 실리콘밸리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회사예요. 경영자예요. 그죠? 창의력을 해치는 판에 박힌 이름처럼 보이는 것을 하는데 그는 일주일에 시작하여 회의를 열고 회의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일정이 있으면 결코 없이 꼭꼭 한대. 의무적이래. 그대로 일정 잡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딱 틀에 박히게 한대. 언뜻 보면 특별한 게 없다는 것 같죠? 회의를 한대. 네. 항상 한대. 의무적으로 한대. 그리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다 특별하다. 뭐가 특별하냐?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은 이랬어요. 그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구조네 영어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있죠. 일반적인 거 이거 뒤집으면 특별한 거 생각하시면 답이지. 그러나 이거예요. 이 접속사 뒤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연결어 겁나게 중요하지. 그 연결어 뜻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나 그래서든 뭐든 접속사 무지하게 중요하다. 특별한 점이 있어. 정기회의의 질이라고. 아이디어의 질. 그죠? 그러면 회의를 계획하고 참여하고 뭐 이런 생각. 그죠? 사람들은 창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회의를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정리적으로 정해버린대. 그러니까 이때 가서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꼬박꼬박 회의한대. 그런 내용이야 여기가. 이해됐어요? 자, 추가 설명한 거죠.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의를 잡는 건 이거는 형식 틀. 형식 틀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뭐만 잘 채워라? 창의적인 질, 성질, 내용만 잘 채워라. 이런 내용이네.
됐어요? 자, 또 봅시다. 32번. 자, 누군가를 직접 만났을 때, 곤마하면 무조건 끄는 거예요. 신체 언어 전문가들은 미소 짓는 자신감, 친밀감을 드러내죠. 미소, 이런 거 좋은 거 있죠. 그러나, 좋은 거 같죠, 미소는. 그런데, 손상을 입을 수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자, 미소 지으면 좋은 거 같으나, 그러나, 여기는 뭐라고요? 나쁜 건 넣어야죠. 무능력하게 만든대요. 그게 뭐, 그 연구, 이 앞에 있는 연구, 설명하잖아요, 이 연구. 웃음을 하게 되면, 실제로, 능력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킨다. 무능력하게 만든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네. 칸 채우기 어려워요? 단락을 나누면 순서도 되고, 칸 채우기 되잖아. 그 보고서는 이 연구 보고서죠. 정보경을 감소시켰다. 만약에, 포함시켰어, 이메일에다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메일을 할 때 웃음 이모티콘 하면 무슨 이걸, 업무인데,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저거는 장난 같다. 내 정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거 기네. 자, 당신은 얼마나 재밌는가? 재밌는가? 유머에 관한 건가? 재밌는가? 어떤 사람은 익살꾼이지만, 그죠? 재밌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이다. 배울 수 있다고. 만이죠. 이지만, 배울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재밌는들은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게 기억한다고, 배우고. 예전에, 이 사람들 공책에다 썼다고. 스크랩북도 썼다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에다 쓴다고. 이건 오는 날. 재밌는 거 읽으면 어떻게 하라고? 북마크를 하고 기억하라고. 이게 뭐라고 결국은? 배울 수 있는 방법들. 타고난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연구했다고. 됐어요? 자, 세상에 재밌는 장소가 있어. 재밌어. 그걸 받아들여. 그럼 재밌는 걸 발견해. 재밌는 걸 찾아. 그럼 축복이야. 그건 뭐 한 거야? 기록하고, 저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기록이잖아. 기록하고, 공부하고, 누적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이달락이 연결돼서 흐름이 되니까 이게 주제가 보이니까, 내용을 알게 되고, 내용이 알게 되니까 이 주제랑 제일 가까운 거 찍으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거 한 주나 못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흐름에서 저 줄거리가 대충 뭔지, 대충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확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영어가. 됐어요? 또 다시. 얼마 안 남았어요. 만약, if, 당신이 10층 꼭대기에 구슬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묻는다면, 그렇다면, 그죠? 가장하고 질문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만약인데, 이건 실제로죠. 실제로. 쳐야죠. 그것이 떨어뜨린다. 그러나, 작아서 지적할 것이다. 가정하는 것을 영향을 주고 단순화시킨다. 자, 여기는 물리학이고, 경제학자들은 변했어. 가정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라고. 여기도 단순화시키고, 요것도 뭐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했잖아. 그러나,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단순화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여기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단순화시킨다고, 복잡하게 안 하고. 실제로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단 두 나라만 장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본다고. 이해됐어요? 네. 여러 나라가 아니라 단 두 나라만 무역하는 것처럼 단순화시킨다고. 자, 실험을 하는데 구슬이 떨어지는데 저항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항은 무시하고 하면서 단순화하지. 무역을 하는데 수많은 나라가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이 두 나라가 A국과 B국이 무역한다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딱 두 나라만 무역하는 거 어디 있어? 근데 왜 단순화시켜? 그래야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 집중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때 훨씬 편하다고. 이건 뭐 썼어? 물리학. 이건 뭐 썼어? 경제학. 공통되는 단어가 뭐였어? 단순화. 그래, 이렇게 돼 있어, 구조로. 구조를 찾으면 이게 편안하게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이거 앞에 이거 왜 썼지? 뒤에는 왜 썼지? 짝을 지었으니까, 짝을 지었으면 여기에 있는 단순화 됐어.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편안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 그 이유, 단순화되는 효과, 이걸로 쓰라는 거야, 주제잖아. 또 다시. 자, 다음에는 지금은 수준이 안 돼서 영어로 해주면 이거 이해 못하고 읽다가 화나니까 한글로 일단 해드린 겁니다. 찍기라도 해야죠. 3월 모의고사 되면. 어? 그럼 연습이라도 해야죠. 문장이 이렇게 UBS나 뭐 이렇게 뻘렁 나올 텐데 저는요 이렇게 세 줄밖에 못해요. 저는 이런 거 어려워서 못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늘어요? 그죠? 어려워서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한 문장씩 하는 거죠. 물은 궁극적인 같이 쓰는 자원이다. 한때죠. 한때는 마구마구 썼죠. 그러나 이제 규칙이 변했죠. 그죠? 그러나 한때는 끊임없이 많고 보호하는 게 어려웠다. 마구마구 썼다. 그러나 규칙이 변했다. 이제는 뭐라고요? 엄청나게 강을 보호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맞아요? 이거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자, 한때는 강들에 끝없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보호하는 게 어리석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물의 개통을 연구하고 사용도 연구하고 물의 권리를 헌법에 넣고 다 보호하는 거. 재산이 아니라 번영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쭈루루. 자, 그럼 끊어서 이 헌법에 따라, 그럼 이 헌법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네요. 그죠? 이 헌법 내용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번영 권리니까 이거 헌법이네요. 그죠? 자, 훼손한 강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권리를 인정하고 주도를 따를 것이고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렇게 번영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 번영한 권리를 뒤에 했죠. 그럼 그게 요거예요. 현대화시키고 하는 거. 이 뒷게 현절하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번영한 권리 어디 있어요? 없잖아. 됐어요? 어떤 걸 이어보기를 하면 이 끝에 있는 거를 여기랑 연결시켜야 되고 이 끝에 있는 거는 요거랑 연결시켜야 되고 이렇게 연결돼요. 또 이 끝에 있는 건 요거랑 연결돼요. 이해됐나요? 자, 글 순서 파악하기. 좀 신기하죠? 이렇게 출제도 딱 있죠? 순서 파악하는 문제는 몇 번, 요약하는 문제는 몇 번, 어법 문제는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딱딱딱딱. 문제를 풀 때요? 네, 문제마다 정해져 있다고, 거의. 시험 때도. 36번은 거의 글 순서 파악하기요.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지. 한번 순서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끊어졌다고요? 이렇게 끊어져 있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제시해 준 다음에 A, B, C 순서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해 준 건 뭐냐면 누구나 평균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평균보다 조금 낫다. 그치? 내가 반은 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고 나는 반보다는 낫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됐어요? 응? 근데 심리학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쭉 보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반은 넘는다고. 과대평가한다. 지속적으로 과대평가하죠. 과대평가하는 게 여기 나오니까 여기 과신 이렇게 나오네요. 와우. 그죠? 그 뒤에는 뭐라 나왔어요?
이런 이유로 원하지 않은 습관을 멈추려 노력하는 것을 좌절감을 주는 일. 멈추려 노력하는 것. 매우 좌절감을 줬어. 뭐라고? 원하지 않는 습관을 멈추려는 노력하는 것은 매우 좌절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왜? 습관을 멈춰야 되는데 그게 힘들지. 힘든 걸 뒤에 써야지. 뭐라고? 몇 주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변화시키려는 거는 힘들지. 그래서 이 힘든 거 뒤에 굴복시킨다. 신기하죠? 어? 이걸 영어로 써있을 뿐이야. 이걸 정리를 하면 돼. 자, 글의 순서 36번도 순서면 37도 순서래. 한번 볼까? 37번도 앞뒤로 연결된다는 거였죠. 앞뒤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됐대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영어는 4단락으로 거의 많이 내용이네. 그치? 3단락이라 4단락. 그치? 자, 양쪽은 모두 제공할 것을 원하지 않으면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원하지 않으면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래가. 그럼 거래 발생하지 않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것은 불일치야. 이중적 일치라 불리게 된다.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계란에 대한 필요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자, 얻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성이 좋으면 그거를 판매할 수 있다. 조금 더 조사하면 그러면 이거에서 삼각형으로 바꿔서 삼각거래로 거래할 수 있다. 자, 봐. 이거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거는 둘이 거래가 발생을 안 했는데 조금 찾아보면 이렇게 다른 거랑 바꿀 수 있고 조금 더 찾아보면 삼각거래로 할 수 있다. 그 나오네. 점차적으로 신체적으로 거래의 양이 점점 강해진 거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앞에 두 개는 뭐라고? 거래 안 된대. 그러나 이거 두 개는 뭐라고? 거래 된대. 이거는 뭐라고? 먼저 했고 이거는 뭐라고? 조금 더 조사하면 그러니까 더 자세히 한 거래. 그럼 당연히 요거만 보더라도 거래 안 된다. 그러나 더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공방 푸네. 다시 이해 안 돼요? 네. 그치? 거래 안 된다. 거래 안 된다. 뭐 붙이면 되고. 이것은 거래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그러나 거래할 수 있다. 더 조사하면 더 잘 거래된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붙이는 거네. 헐? 얼마나 좋네, 이게. 어? 그치? 자, 38번. 자, 어떤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 자신의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그래, 탓할 수. 매일 삶에서 우리는 만들어놓은 걸 비난한다. 비록 되지만 넘어선다. 그것들은 결정된다. 아, 그래. 그거. 만약 이렇게 한다면 간주한다. 그러면 이거 뭐야? 실패다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실패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 어떤 방식으로도 생각하든 빛을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계통들은 빛을 없는 조절성 계층의 사람들이 진 빛을 간과한다. 그럼 뭐야 이거 봐. 신용카드 때문에 이렇게 쭈루룩 했죠. 신용카드 때문에 과도한 지출이다. 신용카드 때문에 빛을 진다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필품을 획득하는데 저소득층들이 빚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고. 생활 필수품을 살아야 되는데 빚 안 지고 그거라도 먹어야 살지. 안 그러면 죽으라고? 빚 안 지고. 그러니까 빚 지는 것도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상위 계층은 대조적으로 얘들은 과도한 지출이지만 빚이 맞아요? 근데 하위 좋은 삶이지만 하지만은 뭐야? 하지만 소득이 남은 사람들은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중간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그 의미는 주로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봐. 얘네들은 과소비지만
얘네들은 뭐라고? 복지라고. 또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 아까 앞에서 이 앞에는 뭐라고요? 누구 어떤 문제에서 자신의 다른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들어본 적 있는가? 다른 탓.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 자신 외에. 하지만 만들어내는 것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경험, 통제 넘어선다. 경험은 우리를 통제의 범위는 개인을 통제를 범위를 넘어선다. 사회 전반에서 사회 구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과도한 지출을 했어. 그럼 빚을 진다면 나쁜 거지. 하지만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다고. 안 그래?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과소비가 문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문제라고. 그러니까 소와 부의 수준을 넘어서 경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재화의 소비의 문제는 지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그래서 빚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꾸 읽어주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자, 39번. 자, 전통적으로 사람들 심장을 띰뜨기를 멈추고 혈액이 멈추고 숨쉬기 멈출 때 사망한 걸로 성공한다. 그래서죠.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죠. 그죠? 죽은 것으로 알려진다. 몇 가지죠? 여기에 보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라고. 혈액순환 멈추면. 그러나 하지만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 심폐소생으로. 멈췄는데 다시 뛰게 했잖아. 그래서 심장이 멈추는 건 사망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요거하고 어떤 얘기 옛날에는 이런 게 있지만 하지만 봐봐 이렇게 심장 뛰게 했잖아. 그러니까 심장 멈추면 죽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뭐라고? 임상적으로 사망하는 건데 자 임시 상황으로 어떤 상황으로 사망한 상황이 있지만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고. 그럼 구조가 뚜렷하네. 하지만으로 여기는 심장 멈추면 죽어. 이거는 뭐라고? 심장 뛰게 할 수 있어. 글을 푸는데 중요한 게 뭐야? 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 전체 단락간의 관계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 그런 다음에 이걸 쓰는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 나오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요거와 요거야. 멈추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뛰게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지? 요 하지만을 축으로 해서 A 그래서 B. A 요것도 하지만을 축으로 해서 A 그래서 B. 맞아요? 네. A 그래서 A 다시. But B 그래서 B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었다고. 이런 구조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익숙하게 익혀지면 영어를 이런 문장 구조로 쓰면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 되고 이렇게 주제 빨리 찾으면 빨리 풀 수 있다는.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잖아. 다 했는데 거의 다 해가네. 자, 다음에 이건 뭐야? 독일 엘조 연구회사에서 연구했대. 오랑우탕 한 마리씩 실험했는데 그런데 상자를 놔왔대. 하나의 상자를 떠났대. 또 다른 실험자를 다른 상자에 옮기고 떠났대. 첫 번째 상자 와서 그래? 와서 뭐 했어 얘가? 한번 볼까? 이거 어디요? 여기. 물건을 꺼내라 했는데 유인원은 야 옮겨졌어. 거기에 없어. 옮겨졌어. 두 번째 상자에 있어 하고 열어줬대. 하지만 이 실험에서 대부분의 유인원은 첫 번째 실험자가 방에 있어서 두 번째 실험자의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본 경우에는 돕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자 안 봤을 때는 이거 바뀌어졌어 왜 그래 그러는데 보고 있어 얘가 A가. 그러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 방이 있는데 A가 첫 번째 상자에 놨는데 얘가 나가. B가 들어와서 두 번째로 옮겨. 그럼 유인원이 이걸 보고 있다가 A가 다시 돌아가고 첫 번째를 뒤지면 아니요 여기 있어 하고 알려준다고. 근데 A가 여기다 놓고
B가 들어와서 이걸 옮겨. A가 보고 있어. 그럼 안 알려준대. 네. 얘가 보고 있으니까 너도 알고 있지? 하고 생각한대. 유인하니. 자, 하나씩 다시. 자, A가 첫 번째 상자에 있었는데 A가 나가고 B가 두 번째로 옮겨.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여기 물건을. 그런데 이제 A가 다시 들어와. 그래서 첫 번째 상자를 찾으면 유인원이 야 B에 있어 하고 열어준대. 깜깜하게 첫 번째 찾지마 여기 있어. 왜? 얘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A가 첫 번째 상자에 넣은 거를 이거 A가 보고 있고 B가 들어와서 두 번째로 옮겼어. 그런 다음에 나가. 네. 그런데 A가 자꾸 첫 번째를 찾아. 그러면 안 알려준대. 왜? 너도 봤잖아. 이걸 옮기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딴 짓 하나 보지 하고 생각하는 거. 그 옮기는 거를 알고 있다고. 마지막 둔 장소를 누가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을 기억한다고. 유인원도. 똑똑하지? 됐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이걸 읽자마자,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읽자마자 알죠? 너도 이거를 읽어갖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빨리빨리 요약하는 걸 연습하면 대회예요. 이거 이거 요약하는 거 연습하면 비문학도 대박 잘 먹는데? 국어 점수도 대박 올라가는데? 이게 비문학 요약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뭔 차이예요? 좀 기부만 짧을 뿐이지. 비문학 지문도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지고 여기 예시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비문학의 축소형인데 이게 이해됐어요? 자 다시 자 현재 살아가는 어른들 3 다양한 사용 들어봤어. 온당하다 뭐라고 했어? 들어봤대. 뭐 시간은 어디로 가니? 빠르다. 젊을 때 졸겨라. 그죠? 겉보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래. 왜? 여기에 뭐라고?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대. 빨리 흐르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처리하는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 헷갈리니까 핵심은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수록 천천히 흐른대. 언제? 더 많이 공부하는 청소년기에. 늙으면 정보 안 받아들이고 휙 지나가. 아, 그치? 야, 이렇게 영어 지문만 독해도 상식이 팍팍 늘지 않냐? 네. 자, 그래서 이 이론은 시간이 천천히 가냐? 왜 천천히 가냐면, 너는 1년 살았잖아. 네. 10년을. 그럼 10년 생각하면 지금 사는 걸 다 생각해야지. 나는 지금 50년을 살았잖아. 10년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에 5분의 1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짧지. 아니요? 나한테는. 너한테는. 여기서 40년 쳐봐. 허, 엄청 길지. 당연하지. 거기다가 그런 면도 있고 거기다가 니네 때는 하나하나 새로우니까 막 전부 다 받아들여. 왜? 예를 들어서 처음 운전면허 따면 다 보여. 막 가려면 장난이 아니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잘 안 봐. A에서 B를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은 막 이것저것 뚫려 보지. 근데 매일 갔어. 그럼 너 집에서 여기 선생님 공부방까지 오는 동안에 뭐 신경 써갖고 여기는 도로고 여기를 뭐고 막 다 외우면서 왔어? 그냥 왔지. 생각 아무것도 안 나지. 뭔가 차가 안 지나간 것 같긴 하고, 그치? 그런 것처럼 익숙해지면 순식간 이게 별게 없어서 순식간으로 가버려. 근데 처음 오는 어린이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지. 한참 걸리지. 아니야? 맞아요. 주변의 지각 정보, 받아들이는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살핀다고. 낯설어서. 아이가. 어른은 그냥 무시해.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겠지. 슉 넘어. 휙 지나가. 어른들은 낯설으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막 생각도 많이 나고. 됐어요? 응? 자, 그러면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 잠깐, 꾸역없이 한번 봅시다. 낯설기 때문이다. 누구야, 이거는? 왜 그런가? 누구야? 끊임없이 살핀대. 처음. 오! 새로운 정보래. 새로운 일에.
지각을. 누구처럼 밑에. 아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보죠. 뭐 아이의 마음은 낯설어서 끊임없이 살피고 새로운 걸 하고 이건 뭐 낯설기 때문에 쓰면 되네. 근데 문제는 낯설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 그럼 땡. 아? 그래서 단어만 조금 더 많이 외워주라는 것 뿐이지. 다 했네. 마지막 하나. 자, 10살짜리 소년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팔을 잃었대. 그쵸? 맞아요? 네. 뭐라고요? 10살이에요. 11살짜리. 그 소년은 레슨을 시작해서 잘 해놓고 그는 3개월간 했대. 근데 한 가지 동작만 했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믿고 계속했대. 몇 달 후래 승리했대. 그죠? 서둘러 공격했대. 또 이겼대. 결승전에 갔대. 노련했대. 근데 뭐라고 얘는? 노련했다. 한쪽 팔밖에 없으니까 말았잖아. 그지? 근데 봅시다. 중단을 했대. 그때 스승이 안 돼요. 계속하세요. 그랬지. 그지? 결승전에 갔는데. 맞아요? 네. 그때 선생님이 계속하세요. 그러겠지. 그래서 계속됐지. 그때 상대가 실수를 했지. 네. 경계 자세를 풀었지. 실수에 대해서 쓰면 되네. 그 즉시 꼼짝도 않다면서 승리했지. 한 가지 동작만으로. 이해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뀌었지. 되짚어 보고 용기를 내서 동작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챔피언이 됐나요? 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어려운 던지기 동작 중에 하나를 통달했다. 통달. 그게 걸리면 그거 딱 하고 그러면 계속 피하고. 됐어요? 통달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자, 유일하게 알려진 방어는 너의 상대가 너의 왼팔을 잡는 것이다. 왜? 한 팔이 한 발밖에 없지. 그거 던질 수가 없어. 맨날 두 팔로 던진다면. 약점이 강점이 된 거라고. 이해됐어요? 유도를 하는데 두 팔이 아니라 한 팔로. 자, 지금처럼 뭐 했어요? 답지 개수, 듣기 공부하는 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문장을 다 이렇게 나눠봤어. 내용 단락으로. 그래서 단락끼리의 관계를, 흐름을 잡으면 연결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일반적은 이런데 그러나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지 하고 이런 스타일도 많이 나오는구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정형적인 틀로, 그걸 유형이라고 해. 유형이 정해져 있구나. 그럼 이 유형을 푸는 방법, 이 푸는 스타일을 익히고 있으면 이런 거는, 이런 단락은 나중에 이게 익숙해서 노하우가 생기면 이게 나오고 그러나 이게 답이네. 그럼 열심히 보겠네. 안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끊다 보면 흐름을 딱 잡아야겠네. 흐름 잡는 것만 되면 3등급이 바로 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준 거야. 자, 이 해설도 출력해 줄 거고. 그러면 집에 가서 뭘 읽어봐야 돼요? 이 해설.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문제를 출력해 줄 거지. 해설이 통달하면 이걸 20번 읽으면 문제를 보면 되겠네. 영어를. 그래서 맞춰서 일단 해설해보고 한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구나 순서가 하는 걸 나중에 또 다시 이 부분은 또 해주겠네. 이해되세요? 하지만 지금 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뭐 했어요? 형식 단락 한 칸 들여쓰기 하고 내용 단락 뭔지 알겠고요. 예시도 알겠고 부연 부가해서 쓴 것도 알겠고 반대 대조관형으로 낸 것도 알겠고 예시도 알겠고 그죠? 아까 국어에서 줄 쳤던 거 여기 지금 다 설명한 거죠. 실전에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